자신을 크게 성장시키는 연애를. 청춘 대화에는 인간으로서 함께 향상하고 생기발랄하게 성장하는 이상적인 연애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듯 청춘 시절에 이성을 동경하며 호감을 갖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생의 한 단계입니다. 새벽에 눈부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듯이 서로가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본래 연애에 대한 고민이라고 하더라도 가지각색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상황도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할 만큼 누구에게나 꼭 들어맞는 법칙은 없습니다. 또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예쁘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사귀는 것도 자신의 의지일 뿐 남이 이러니 저러니 말할 문제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단지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자기 자신을 크게 키운다는 근본 궤도를 잊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공부도 동아리 활동도 강한 나라는 인생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성격에 대한 고민도 친구 관계로 인한 고민도 강한 나를 구축하는 자양이 됩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크게 성장시키고 생기발랄하게 힘을 발휘하는 연애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맹목이라고 하듯이 자칫하면 자기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여유가 없어지는 것도 연애의 현실입니다.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고 비행을 저지르거나 공부를 소홀히 한다면 서로에게 마가 되고 맙니다. 서로가 상처를 입게 되면 불행한 일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람이 있으니까 더욱 열심히 공부하자인가 아니면 공부보다도 그 사람인가. 그 사람이 있으니까 동아리 활동에 더욱 도전하자. 그 사람이 있으니까 친구와 부모님을 더 소중히 하자. 그 사람이 있으니까 미래의 목표를 향해 더 노력하자인가. 아니면 동아리 활동보다도 그 사람, 친구나 부모보다도 그 사람, 미래의 목표보다도 그 사람인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잊은 교제는 사도입니다. 함께 목적을 달성하자고 서로 격려하면서 희망을 나누어 갖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연애는 감동을 낳고 활기찬 희망을 낳고 끝까지 살아가는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단테는 유럽 최고의 시인입니다. 그에게는 베아트리체라는 한 여성이 삶의 원천이었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그녀를 사모하다 18살 때 길에서 재회했습니다. 그는 그 감동을 신생이라는 제목의 시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새로운 시의 스타일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그녀가 단테에게 예술의 문을 열어준 셈입니다. 그러나 단테에게 그녀는 동경하는 사람으로 끝납니다. 베아트리체는 다른 남성과 결혼하여 젊은 나이에 죽고 맙니다. 그래도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계속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의 마음을 고귀하게 단련시키고 드높이고 깊게 해주었습니다. 필생의 대작, 신곡에서 베아트리체는 단테를 천상계로 이끌어주는 존귀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여러분에게 단테는 시대도, 나라도 다른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대가 어떻든 자신의 마음을 잃지 않고 그 애정을 삶의 희망으로 바꾼 단테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연애를 살아가는 도약대로, 강하게 살아가는 도약대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움은 빛, 배우지 않음은 어둠. 계속 배우는 사람은 영원히 젊습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청춘 시절에 배우는 습관을 몸에 익힌 사람은 행복하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배움은 빛, 배우지 않음은 어둠이라는 러시아 속담이 있다. 물론 배움은 대학에서 하는 공부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배움은 향상이고 배우지 않으면 정체이다. 배우려는 마음에는 평화가 있고 진보가 있고 번영이 있다. 반대로 배우지 않으면 비참, 불행, 가난으로 이어지고 만다. 나는 일하면서 공부하는 청춘 시절을 보냈다.
은사 도다 선생님의 사업이 벽에 부딪힌 1950년 전후는 몸도 쇠약한 내게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 하지만 괴롭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스승이라고 정한 사람 곁에서 분투하는 나날에 한 점의 후회도 없었다. 다만 한 가지, 공부가 생각처럼 되지 않아 속상할 따름이었다. 은사는 그런 내 마음을 아신 듯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말게. 내가 대학 공부를 모두 가르쳐 주겠다. 기다리게. 학교는 내게 맡겨라. 그리고 그 무렵부터 일요일마다 선생님 댁에서 개인 수업이 시작되었다. 정치, 경제, 문학, 과학, 물리학, 천문학에 이르기까지 해박한 학자이기도 한 은사는 학문뿐 아니라 마치 지금까지 쌓은 인생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려는 듯 완벽한 가정교사가 되어주셨다. 나중에는 일요일만으로는 부족해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른 아침에도 개인 수업을 해주셨다. 엄격하고 진지한 수업이었다. 격투 속에서 은사에게 받은 훈도는 내 인생의 기초 그 자체가 되었다. 은사는 철저히 배우는 사람이셨다. 서거하시기 약 2주일 전이었다. 은사는 내게 오늘은 무슨 책을 읽었는가 라고 엄하게 물으시고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독서를 잊으면 안 된다. 나는 18사략을 제3권까지 읽었다고 말씀하셨다. 몹시 쇠약해져 홀로 거동조차 하기 힘드신 때였지만 기백이 넘치는 그 목소리는 아직도 내 귓가에서 떠나지 않는다. 계속 배우는 사람, 계속 행동하는 사람은 영원히 젊다. 향상하는 생명은 쉬지 않고 흐르는 물처럼 언제나 맑고 새롭다. 내가 만난 수많은 분들 중에서도 특히 한결같은 향학, 열에 고개를 숙이게 만든 사람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역사학자 고 아널드 토인비 박사이다. 나는 여러 번 박사의 요청을 받아 1972년과 이듬해의 열흘 동안 약 40시간에 걸쳐 대화를 나누었다. 그 내용을 정리한 대담집 21세기를 여는 대화가 1975년에 간행되었다. 이후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으로 번역되어 다행히 큰 반향을 얻고 있다. 젊은 나를 상대로 성의를 다해 계속 대화해 주신 박사의 진심에 조금이나마 보답한 듯하여 기쁠 따름이다. 대담을 마친 이듬해 박사는 병상에 눕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병세가 악화되어 의식도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베로니카 부인이 내게 보낸 편지에는 그러한 박사의 상세한 상황과 함께 이렇게 씌어 있었다. 정말 읽고 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남편은 병상에서도 책장을 넘기고 있습니다. 나는 깊이 감명받았다. 박사의 학자로서 연구하는 노력은 병마에게 의식을 빼앗겨도 더욱 배우자, 향상하자는 삶의 자세 그 자체로 승화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야말로 금세기를 대표하는 지식인에 걸맞은 투철한 인간상을 보는 심정이었다. 평생 공부라고 말하기는 쉽다. 일본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여유 시간도 생기고 취미도 다양해졌다. 그러나 시간이 있다고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자신이 풍요로워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생생한 향상심이 약동하고 있는지 어떤지가 가장 중요한 열쇠이리라. 토인비 박사는 병상에서도 책을 놓지 않았다. 박사에게 배움은 좋은 의미에서 습관이었다. 젊은 시절에 이러한 습관을 들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좀처럼 하기 힘든 공부를 할 수 있다. 5분 동안 신문을 읽고 책을 펼치고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과 만나면서도 반드시 무엇인가를 배운다. 바쁜 듯이 보여도 그 사람은 바쁨 그 자체를 배움으로 바꿀 수 있다. 태만한 마음은 정체의 첫걸음이다. 어떤 것에 대해서도 신선한 감동과 흥미를 갖는 향상심의 샘을 가득 안고 사는 인생이기 바란다. 감사합니다.